자, LX 세미콘이에요. 이 종목을 보게 되면서는 이제 많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이신 분들의 변동성 매매는 뭐 여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는 되는데, 시가총액 2조 이상짜리 종목을 우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17%에 따라 붙지는 않죠. 특별한 케이스 이제 15% 정도까지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존의 기준점을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거래 대금이나 여러 조건이 이제 맞아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의 설정 범위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최대 15%까지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이제 벌써 주가가 17% 등락 범위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가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그다음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먼저 번에 10월 22일 날짜 기준에 10월 22일 날짜 기준에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휴마시스 설명하면서 휴마시스 상한가와 22일 날 거래대금 상위 종목 요 표하고 휴마시스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대금 터졌단 말이에요. 그 표하고 차트, 그날 썼던 차트, 그리고 나서 시젠하고 EDGC, 랩지노믹스, 수젠텍의 변동성이 일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차트를 잘라서 교육 강좌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22일 이후 날짜들을 검색해봐서 그 잘라놓은 차트 있으니까 여기다 추가 포함을 시켜주세요. 추가 포함 시켜주고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 장 끝나면 제가 까먹으면은 요 폴더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나중에 이제 오늘은 기준이 아니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0월 22일자에 시젠과 EDGC, 넵지노믹스, 수젠텍의 거래대금 기준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당시 기준에 이렇게 시젠 2조 3천억씩 터지던 종목이 휴마시스 상한가 갔을 때 이제 뭐 동반적인 변동성 나올 때 거래대금이 몇백억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젠텍, 랩지노믹스가 5천억, 4천억 원대잖아요. 수젠텍의 거래대금이 그날 70억이 안 나왔어요. EDGC 7천억 터졌었죠. 이 거래대금이 올해 10월 20일 날 휴마시스 상한가 간 날 동반적으로 일부 코딱지만큼 움직였는데, 그 변동성이 얼마 나왔냐면은 거래대금이 7억 나왔어요. 7억. 7천억이 아니라 7억.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그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시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움직임 변동성이 나오지만은, 예전의 부귀 영화 이러한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 흐름이 나오려면은 거래대금이 1조에서 2조 사이의 흐름이 연속성을 가지고 나와줘야 돼. 최소 5천억에서 1조 사이. 근데 지금은 7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졌었죠.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둔화되면은 못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으로 이제 설정해서 놓고 보는 부분하고, 또 1조 이상짜리 어디까지 따라붙을 수 있냐, 그 기준인데, 시젠이 1000만 주씩 이렇게 두 번 터지고 난 다음에 어때?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리가 달리고 못 움직이는 흐름이 돼요. 꼬리가 달린다는 거는 위에 매물을 안 잡아갔다라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2천억이라는 기준점, LX 세미콘도 이제 2천억을 넘겼어요. 그러면 첫 번째 2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게임주들의 흐름에서 컴퓨터 수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2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진 이후에 그러면서 상당한 탄력을 받는 거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10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2천억 넘긴 거래대금이 상장 이후에 강세를 뜰 때 일부하고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캔들 크기 커 보이잖아요. 중간중간 움직일 때, 거래대금 있을 때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캔들 크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10조 이상짜리는 2천억 아니라 그 이상, 최소 5천억에서 뭐 1조 사이에 거래대금 나와야 되는데, 일단 6천억 이상 터지면 저런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슴에 손 얹고 보시면, 저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저거 따라붙을 수 있다? 못 따라붙어요. 처음에 이제 갭상승의 앞전고 좀 넘기는 8월 2일이면은 개장 초에 잘 보고 있었다면 따라붙을 수 있는 거였고, 못 따라붙죠, 사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동성. 8월 2일 이후에.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도
사실 하나 이제 뭐 복사해서 이제 올려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전날 8월 2일 날 뭐 기억도 잘 안 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나님하고 예쁜 공대님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저 당시에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친구 찬스도 있고, 이제 되돌아서서 보시면 뭐 친구 찬스도 말씀해 주셨고 20만 원 넘기느냐, 뭐 이게 상한가 혹시 가려나 뭐 이런 내용들. 근데 결국은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때 보시면 이렇게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상 최대 넘길까? 넘겼죠. 그거는 일단 그건 뭐 넘긴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기준점에서 20만 원 넘길까의 기준인데, 결국은 이제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넘겨진 흐름이 됐다라는 거죠.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제 그 LX 세미콘을 설명드리면서 들여다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못 들어가면 뭐 괜히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15%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15%까지는 우린 따라붙을 수 있다고 표현을 했고, 위직 스튜디오의 2,000억 넘긴 이후에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의 2,000억 넘긴 이후에 변동성의 확장, 70%의 단기, 그리고 컴투스의 2,000억 넘긴 이후에 여기도 13만 5천 원에서부터 18만 원,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나요? 컴투스도. 그래서 그 변동성의 확장 얼마까지 갔나요? 18만 3천 원까지 갔나요? 그러면 5만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40% 가까운 단기 변동성의 확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저쪽 부분의 흐름이, 거래대금 거래량의 교육에 대한 그 기준점의 흐름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서서히 움직임이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체가 다 움직이면은 상관은 없어요. 전체가 다 움직이면 무슨 얘기냐면은, LX 세미콘 반도체 관련주들, 장비 부품 업체들, 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전 거래일 대비해서 1% 밀려 있지만 최근에 변동 탄력 추세 강화 상당했고요. 그죠? 상당했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결론적으로 LX 세미콘 같은 경우가 상당한 탄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 DB하이텍이라든가 또 심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비교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오늘의 변동성의 연장선이 어떻게 될까?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DB하이텍도 또 주성 엔지니어링도 2천억 수준, 또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졌는데, 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그 바이오주들처럼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지는 못했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LX 세미콘의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크게 들어 올려지면서 2조를 훌쩍 넘겨줬어요. PER이 이제 향후 12개월 전망 컨센서스 기준 대비 6배다. 그러니까 저평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뭐 막 바이오주들처럼 상한가 이렇게 막 가지 않는 이유는 지극히 정상적이어서 그래요. 대주주 지분 38%, 바이오주들 맑아지도 않은 애들 보면 어때요? 대주주 지분 10% 전후에 놓여져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10% 전후냐라고 했을 때, 대주주가 일부 매도한 것도 있고요. 그 매도보다도 전환사채죠. 전환사채 부분을 행사를 하게 되면서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계속 낮아져요. 전환사채 들어온 거는 계속 차익 실현이야. 이슈 불거뜨리고 차익 실현, 또 이슈 불거뜨리고 또 차익 실현. 정상적인 쪽은 이제 분산돼 있죠. 매집을 한쪽이 한 군데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좀 분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자극적으로 들어올리거나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많고요. 실적은 크게 개선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업하게 둔화되면 급격히 또 축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흐름은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기업의 이제 SK 하이닉스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받고,
얘네들도 산업 영향을 받지만 뭐 이쪽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든 이쪽에 납품을 하는 업체다, 벤더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정거래처가 이제 조금 아주 특화되어 있지 않는 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납품처를 다변화하거나 하게 됐을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를 따질 필요 없이 현재 기준에서는 업황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고,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입니다.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주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망치 기준 잡았을 때 굉장히 낮은 주가가 형성돼 있다, 이런 해석이 이제 일반적인 거죠. 이제 게임주나 2차 전지처럼 성장성이 월등히 부각되는, 지금 당장에 이제 그 펀더멘탈 대비해서 성장성만 너무 부각되는 흐름이 아니라 일정 범위의 이제 실적, 당장에 이제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거기에서의 흐름으로 연동돼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펀더멘탈 상으로는 저평가 상태로 인식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이제 강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여타 기술주들처럼 뭐 저평가 인식을 잡으시더라도 무리수는 없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게임 업체나 2차 전지 쪽의 거래 대금이 둔화되면 안 돼요. 한쪽으로 뭐 급격하게 쏠리고 한쪽은 뭐 쭉 빠지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시장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정 범위 동반적인 흐름이 나와도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동반적인 강세가 이제 시장 수익률일 것이냐, 아니면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넘길 것이냐, 그 차이인데, 예? 게임주들이 급격한 반등, 금요일처럼의 급격한 반등을 주 초반에 빠르게 진행시켜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눌려 있을 때 거래 부분이 유지가 될 수도 있겠죠. 눌려 있을 때, 그러니까 거래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순환성의 흐름에 반도체 장비 부품 쪽으로 쏠려버립니다. 우리 입장에서 뭐 나쁘진 않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게임주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2차 전지 LNF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급격하게 순환성의 테마주가 바뀐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또 버거운 부분도 있죠. 어찌됐든 LX 세미콘을 놓고 볼 때는 그 수급 범위가 객관적으로 따질 때 수급 범위가 이쪽으로도 넘겨져 오고 있다. 누적적인 수급이 급격히 개선돼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최근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이제 일부 정체 상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죠. 이게 그렇게 하고 이제 10월 1일부터 일단 1차적으로 볼까요? 1,600만 주입니다. 주식수가 좀 작아요. 주가가 좀 높은 기준이고, 10월 1일부터 뭐 누적으로 보시면 77만 주.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기준 대비해서는 월등한 기준 아니에요. 월등하진 않아요. 77만 주면 뭐 5% 미만. 오늘까지 해서 뭐 5% 수준. DB하이텍이나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심텍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매집은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이제 이쁜 차트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앞서 이제 고점들 기준점 이렇게 놓고 보면서 8월 이후로 놓고 볼까요? 8월 이후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요 앞전의 고점들을 수급이 뒷받침된 상태,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떤 이슈가 불거져서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올린 그 상태가 아니라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따박따박 매수 잘 주면서의 흐름. 그래서 나쁘지 않다. 오늘의 기준에서의 그 고점 돌파의 흐름이 결코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뭐 수급 범위도 결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 캔들 상승익대 확인형 기준 의미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거래가 실리지 않아서 상승익대 확인형에서 신뢰도 부분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월요일자에 갭 상승을 주고, 그렇죠? 갭 상승을 주고 바로 움직임이 바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갭 상승을 주고
주가를 이렇게 고점까지 형성해주고 거래대금이 당연히 이제 수반되지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그래서 고점 13만 6천 4,700원 갭 상승이 나오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거래 수반이 된 거죠. 그 갭을 유지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미끄러졌다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거래도 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준에 거래대금 부분이 2천억을 넘겼다라는 것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이 형성된 위치. 2천억이면 거래대금 최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3위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3위에 거래대금 순위가 1, 2, 3, 4, 5, 6, 7, 8입니다. 거래대금 8위, 프로그램 매수 3위. 결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그 수급 범위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래대금 범위의 기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 범위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긍정적인 위치로. 그다음에 이제 분봉 기준에서는 벌써 개장 초부터 거래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뭐 예쁜 공리님 LX 세미콘 해가지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때 시간대 주가 부분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이제 뭐 VI도 다 들어갔던 상황이고 21년 12월 06일 12시 22분 기준에 일봉 5분봉 먼저 보고 주봉 월봉 보겠습니다. 5분봉 보시면은 좀 전에 이제 그 9시 36분이에요. 9시 36분이면 요때죠. 요때 기준에 들어와요라고 들어와요라고 예쁜공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그런 코멘트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못 보고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이제 코멘트 드릴 때도 있고, 또 원체 프로그램이 개장 초부터 강했기 때문에 제가 또 먼저 봐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시초가에서 이제 뭐 살짝 꼬리 달고 미끄러졌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서 계속 단계별로 업이 된 거죠. 만약에 이제 조금 빨리 따라붙었다 하면 이제 개장 초부터 해서 갭 상승에 그 갭을 누가 만들어줬냐 했을 때 이제 프로그램 쪽이고, 지금 업황 자체가 이제 반도체 쪽에 또 IT 쪽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실 상황이고, 그래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이제 개장 초부터 저 위치에서부터 들여다보실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흐름에서 보셨다, 나는 좀 늦게 봤다 하더라도 저 눌림목 나올 때 아까 SK스퀘어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만 이렇게 눌려져 있었다. 프로그램 쪽에 수급은 더 확산됐는데 그럴 때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전략.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정점을 찍고 나서 거래가 지금 둔화돼 있죠. 거래가 둔화돼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체 내지는 소폭의 매수입니다. 그래서 하방을 어디서 잡았어요? 일단은 요 자락에서 하방을 잡았단 말이에요. 최저점이 13만원 전후 공방. 그러면 13만원 전후 공방 정도에서 수급의 프로그램 쪽의 수급의 변화 없이 또 거래량이 그렇게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만 밀려 내려온다면, 그러면 오후장의 단기 변동성의 기준을 놓고 보면서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거래를 싣고 뚫고 올라가면은 뭐 18.99%인데 나는 그래도 변동성 매매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 개별 매매. 그렇지 않고 버거운데 하시면 내일 들여다 보셔도 돼요. 오늘 2천억 터진 첫날이니까 내일 기준에서 이제 뭐 2천억 이상이 또 터질지 그 부분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오면 이제 흘러내려올 때 뭐 15%대 기준 혹은 프로그램이 유입되고 있는데 미끄러져 있으니 나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뭐 설정해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자를 못 보내는 이유하고 추세 매매의 기준점에 편입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점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주봉 자르면서 주봉 월봉 자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DB하이텍보다 월등한 누적 수급이 형성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또 주성 엔지니어링보다 월등한 누적 수급이 또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심텍 대비해서도 뭐 이제 뭐 스타트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종목까지 확산을 해서 추세 매매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제 2천억을 넘겼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도 관심을 갖고, 그다음 내일 기준에서도 관심을 갖고, 내일 거래가 둔화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흐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흥분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추가 변동성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단할의 기준. 금요일날 200만 주 3%를 하루 만에 들어왔는데도 뭐 시장 상황 또 테마의 흐름, 이슈의 흐름, 그런 범위에 따라서는 어떻게 됐어요? 개파락이 나오고 흘러갔죠. 그래서 3%의 매집이 돼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차이점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DB하이텍이나 주성 엔지니어링도 거래량 터트려지고 오버슈팅, 우리가 볼 때는 오버슈팅이 아니지만 하여간 변동성이 평상시 대비 월등히 확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그 추세 흐름이 계속 지속되라 이렇게 기대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지속되지는 않고 거기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쉬어간다라고 하면 추세 매매 기준이 되는 건데, 그죠? 지금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을 추세 매매로 대처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오늘을 놓쳤다고 치면 내일 거래대금 거래량이 또 실리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의 기준을 당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목요일 날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대금도 사실 일정 범위 수반됐고, 그렇게 되고 변동성이 더 확장되길 기대했지만 금요일 날 눌리고, 오늘도 결국은 쭉 뻗어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눌려버렸잖아요. 마이너스까지 오히려. 그래서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자 사인을 내보내지는 않고요. 그리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개별 매매 기준에서도 변동성 부분은 고점 넘길 때 프로그램 추가적인 수급, 그리고 이제 등락폭이 원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따라 붙진 않는다라는 기준 설정해 드린 거고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뭐 들여다볼 수 있다 정도. 그리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기준에 프로그램 수급이 유지되느냐. 차익 실현 형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일부 매수가 들어왔다가 프로그램 쪽에 매도 확산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꿍 하고 미끄러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뭐 프로그램 쪽에 차익 실현 나오는 물량들이 형성이 돼 버리면 꼬리 달고 내려와서 본의 아니게 추세 매매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 매매 하실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을 넘길 때 개별 성향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거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하여간에 그때 기준에서 수급 보실 수 있고, 아니다 그래서 수급 보고 들어갔다가 괜히 거래 안 터지면 못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미끄러져 내려왔다가 돌릴 때 최소 거래량 확인해서 대처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직 계산기 두 종목 다 마찬가지예요. 편입 부분은 설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녹화를 해드리는 거죠. 다만 이제 개별 성향에서 대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다. 문자까지 발송은 설정해드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SK 스퀘어 그 다음에 LX 세미콘 LX 세미콘 텍스 전략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 내일 추가적으로 2천억 넘기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뭐 충분합니다. 매직 계산기 기준은 이제 12시 30분 기준의 설정 범위고 29분 정확히는요. 그리고 현재가의 기준이
13만 2,900원이었고요. 그것이 벌써 이미 17.40 다 올라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거래일을 볼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화요일 날의 거래일, 그 이후에 거래일 계속 거래대금 터져주기를. 그럼 예상외로 변동성이 이쪽이 더 빠르게 나오면서 시세를 또 빠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거래대금 부분은 2,075억 원. 오늘 거래가 사실상 둔화돼 있어요. 전체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주가가 눌려 있을 때 거래가 둔화돼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코 안 빠져 있어요. 1위, 3위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LX세미콘 같은 경우가 3, 4, 5, 6, 7, 8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8위에 거래대금 8위, 프로그램 순매수 3위, 그리고 고점은 13만 4,700원, 그렇게 해서 18.99%. 여기까지 해서 영상은 올려드릴게요. 나머지 텍스트는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강연회 부분 12월 10일 금요일 날 있으니까 또 이벤트 행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